리버풀 안방에서 일어난 이 어처구니 없는 참상,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인 손흥민이 우승 문턱에서 무참히 좌절당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4강 2차전에서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충격적인 대패를 당해 결승 진출에 실패한 직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한 표정의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나는 모습은 전 세계 팬들에게 말 그대로 큰 충격과 분노를 유발했죠. 사실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리버풀 홈 경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심판 판정 편향 논란을 주목해왔지만 이번 사례만큼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당당하게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었으리란 분석도 우세합니다. 한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격수가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우승 꿈을 빼앗겼다는 사실은 그저 안타까움을 넘어 깊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보물이라 불릴 만한 손흥민이 늘 혼신을 다해 보여주는 폭발적인 활약이 편파적인 결과 속에서 발해버렸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 팬들의 분개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염원했던 이들은 더러운 리버풀이라는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축구 전문가들조차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니 이미 영국 현지에서도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이 사실상 승리를 거머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1차전에서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1대0 완승을 거둬 2차전을 비교적 유리한 구도에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홈앤드 어웨이 방식인 EFL컵 4강전은 다득점 우위팀이 최종 승리팀이 되는데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결정적 순간에 토트넘의 사령탑 포스테코글루가 이 이해 불가능한 전술과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와 대형 참사를 스스로 불러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 영입한 골키퍼 안토니 킨스키, 중앙 수비수 케빈 단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로 데려온 신성 마티스텔까지 한꺼번에 투입해 실전에서 한 번도 호흡을 맞춘 적 없는 수비 라인을 짜버린 셈인데 이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력을 스스로 와해시킨 무모한 실험이라는 혹평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은 유기적인 움직임이 핵심인데 포스테코글루의 선택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배치를 했나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무리수가 심했습니다. 중앙 수비에는 케빈 단소를 배치하고 왼쪽에는 스펜스, 오른쪽에는 아치 그레이를 기용하며 벤 데이비스까지 애매하게 섞어서 활용했다는 겁니다. 원래 호흡이 맞던 구성원이라도 새 얼굴이 한두 명만 껴도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는데 무려 4명의 위치를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면 사실상 운에 맡기는 수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더불어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로메로나 반데벤을 억지로 투입하는 등 포스테코글루는 큰 대회를 치를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라인업을 짜왔다는 혹평을 들어왔는데 이번 2차전에서 그 허점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의 전술은 처참한 파국으로 이어졌고 토트넘은 전반에 1골, 후반에 무려 3골을 내주며 0대4라는 굴욕적인 완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조차 하염없이 수비 쪽으로 내려가 동료들을 커버하느라 한국 축구가 세계에 자랑하는 특급 골잡이답게 폭발적인 플레이를 펼칠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팀의 대패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초반에 발생한 판정 실수입니다. 전반 3분에 벌어진 이 어이없는 상황이 정당하게 처리됐다면 오히려 토트넘이 리버풀을 압도하며 결승에 올라갔을 것이라는 주장이 불이 붙으며 논란이 극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점에서 히샬리송과 리버풀의 대표 수비수 반 다이크가 볼을 다투다 히샬리송이 쓰러졌는데 중계 화면이 멀찌감치 잡혀 정확한 충돌 지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쓰러진 히샬리송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하다가 격렬한 표정으로 심판에게 반 다이크가 팔꿈치로 자신을 가격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축구 전문가들이 슬로우 모션을 통해 장면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은 그냥 몸싸움 수준이 아니라 반 다이크는 3분 만에 퇴장당해야 마땅했다는 뜻밖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히샬리송이 공을 잡으러 달려들어 몸을 회전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게 유리해 보이는 순간 제자리에 서 있던 반 다이크가 고의적으로 팔꿈치를 들어 히샬리송의 목 부근을 가격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리버풀 팬들은 그건 그냥 격렬한 몸싸움의 일부일 뿐이라고 계속 부인하지만 전문가들은 팔꿈치를 올려 접근한 뒤 몸에 무게중심을 실어 상대를 밀어낸 행위야말로 명백한 고의성이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공과 전혀 상관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다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원칙대로라면 VAR 판독을 통해 즉각 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심판은 VAR을 아예 보지도 않은 채 반 다이크에게 가벼운 주의만 주고 넘겼습니다. 반 다이크 역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 듯 심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순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이건 누가 봐도 심판 매수 의혹을 부를 만한 태도다. 적어도 바브라 화면이라도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며 격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 다이크가 그때 퇴장당했다면 리버풀의 핵심 수비축은 초반부터 흔들렸을 게 뻔하고 자연스레 손흥민이 견인하는 토트넘이 결승행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심판은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무시했으며 심지어 현지 언론들도 EPL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편파 사례다라며 맹렬한 질타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리버풀 팬들은 매번 지고 나면 심판 탓이나 하는 토트넘이 문제 아니냐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흥민만 빼면 토트넘은 유스팀 수준이냐 는 조롱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 팬들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위상이자 아시아 전역이 자랑스러워하는 월드클래스 플레이어임이 입증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수를 향해 리버풀 팬들이 막말하는 행태가 계속되니 한국 축구 팬 입장에서는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EPL 사무국의 VAR 운영 방식에 대한 거센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만 299경기 중 70차례 VAR이 가동되었고 그중 9번은 오심, 13번은 아예 판독 시도조차 누락된 케이스라고 하니 전반 3분에 벌어진 결정적 충돌 역시 안필드의 열기가 두려워 아예 VAR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플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 리그라 할지라도 홈팬들의 분위기를 무서워해 규칙을 무시한다면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안필드 원정에서 0대4라는 굴욕적인 점수로 탈락했으며 한 골도 만회하지 못한 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을 선사하고 있는 손흥민의 우승 도전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에 수많은 축구팬들이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은 울컥하는 감정을 참고 토트넘 원정 팬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위대한 축구 스타인 손흥민의 시간이 이런 식으로 허비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대체 포스테코글루와 코칭 스태프는 왜 VAR 작동 문제를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토트넘 구단 자체가 중요한 순간마다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손흥민이 중심을 잡았던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고 한국의 위대한 보물인 손흥민은 또다시 타지에서 고개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고스란히 등에 짊어지고 뛰고 있는 손흥민이 매번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되는 모습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도무지분을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더욱 단단해져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적과 함께 값진 트로피를 들어 올릴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손흥민이 어떤 팀에서 뛰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겠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